8월 하반기에 상장한 종목들이 한컴 라이프케어, 딥노이드, 롯데렌탈, 브레인즈컴퍼니, 아주스틸, 바이젠셀 6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6종목들의 상장일 성적을 통해 어떤 종목들이 왜 수익이 좋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공모주 투자 시 참고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종목별 공모 개요를 간단히 보시면 한컴 라이프케어하고 딥노이드가 청약일과 상장일이 겹쳤습니다. 롯데렌탈, 브레인즈컴퍼니, 아주스틸은 청약일은 겹쳤지만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하루 뒤에 단독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젠셀은 단독 청약, 단독 상장이었습니다. 특이점은 딥노이드하고 바이젠셀은 기술 특례 상장이었고요. 브레인즈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장일 결과를 보시면 브레인즈 컴퍼니가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아깝게 따상이 안 되었네요.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로 시작한 종목, 즉 손실을 볼 수 있었던 종목은 롯데렌탈 하나로 3% 손실이었습니다. 저는 상장일 시초가를 예상을 할 때 기간 수요예측 경쟁률, 의무보유 확약 비율, 기존 주주 유통가능 물량,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 이렇게 4가지를 검토하는데요. 8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간 수요예측 경쟁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가 419대 1, 롯데렌탈이 217대 1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매우 낮았고 결과적으로 시초가도 낮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존 주주 유통가능 물량이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했습니다. 기존 주주 유통가능 물량이 한컴 라이프케어랑 롯데렌탈 모두 0원이었지만 성적은 안 좋았죠.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작을수록 좋은 성과를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4가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의무보유 확약 비율하고 기존 주주 유통가능 물량이 큰 영향을 안 미쳤지만 9월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 4가지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상장일 결과 비교를 하는 이유는 상장일 성적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죠.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공모주 투자는 손실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 중수익 투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한컴 라이프케어와 롯데렌탈의 기간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두 종목은 청약 안 하신 분들이 꽤 되실 텐데요. 만일에 이 두 종목을 패스를 했다면 8월 하반기는 모두 플러스 수익이었을 겁니다. 즉, 손실을 볼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간 수요 예측 결과 중에서 특히 기간 경쟁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TV에서는 개별 종목 영상에서 공모가 적정성이나 목표 주가나 예상 배정 수량 등을 올리지만 이때는 기간 수요 예측 결과가 안 나온 상태죠. 따라서 최종 청약 여부는 기간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고 나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수치에 정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간 경쟁률, 의무보유 확약 비율, 기존 주주 유통가능 물량이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수익, 이런 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투자 기준이 없으면 청약을 할지 말지, 그리고 얼마나 청약을 해야 할지, 상장일에는 얼마 정도면 매도를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각자의 기준을 세워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모주 상장 결과를 보면서 복귀를 하는 과정이 각자의 기준을 세우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종목별 투자 수익입니다. 청약 건수하고 청약 증거금은 증권사 통합이고요. 3인 가족 1억 청약 시 배정 수량인데 증권사별로 따지지 않고 통합해서 러프하게 계산한 값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증권사 청약 한도가 1억이 안 되는 경우에는 3인 가족이 적절히 나누어서 청약했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수익 비교는 이렇게 했습니다. 시초가가 더블인 경우에는 고점 수익으로 계산을 했고요. 나머지는 고점 잡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테니까 시초가 수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 1등이 한컴 라이프케어로 21만 6,200원 수익입니다. 이거 참 놀랍죠? 다음은 아주스틸이 21만 5,100원 수익, 3등은 브레인즈 컴퍼니, 다음은 애매했던 딥노이드하고 바이젠셀이 10만원 근처 수익입니다. 롯데렌탈은 아쉽게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종목별 투자 수익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좋은 수치를 보이는 종목은 좋은 수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배정 수량이 작아지게 되고 수익도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브레인즈 컴퍼니가 그렇죠. 보시면 수치들이 좋게 나왔고 누구나 청약만 하면은 수익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배정받은 수량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동일하게 좋은 수치를 보이고 브레인즈 컴퍼니보다 더 인기가 좋았던 아주스틸은 같은 금액으로도 더 높은 수익을 보였죠. 청약 건수도 보시면 2배 이상, 청약 증거금은 거의 10배 이상 몰렸는데 수익은 더 좋았죠? 그 이유는 바로 공모 규모가 더 커서 배정받은 수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익률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만 보지 마시고 공모 규모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이번에 한컴 라이프 케어 수치가 참 안 좋았음에도 가장 높은 수익을 안겨줬는데요. 바로 인기가 없어서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용기를 가지고 한컴 라이프 케어에 청약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데렌탈처럼 역시나 하고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러면은 많이 배정받는 게 많은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인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해야겠죠. 공모주 투자는 최근 추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9월 상반기 공모주 투자에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하반기 상장한 공모주 어떤 종목이 수익이 가장 좋았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